겨우 이때에야 우두또 부인을 통해 생랑베르에게서 온 답장을 받았다. 병이 발작했던 며칠 후에 그가 볼펜 부텔에서 붙인 것으로 도중에 오래 지체되었던 내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이 답장은 이때 내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위안을 가져다 주었고 존경과 우정의 표시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내게 그것에 보답하려는 용기와 힘을 주었다. 이 순간부터 곧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생랑베르가 만일 이해성도 부족하고 관대하지도 못하고 훌륭한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빠져들어갔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계절이 나빠지게 되자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기 시작했다. 우두또 부인은 오본느 골짜기에서 하직 인사를 할 날짜를 내게 알리고 그곳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날은 우연히도 에핀의 부인이 여행 준비를 끝내기 위해 라슈브레트를 떠나 파리로 가는 날이었다. 다행히 에핀의 부인은 아침에 떠났으므로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도 그 시누이의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이 있었다. 호주머니에 생랑베르의 편지를 넣고 갔으므로 몇 번이고 걸으면서 되풀이 읽었다. 이 편지는 나의 약점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다. 나는 앞으로는 우두또 부인을 나의 여자친구로서 내 친구의 애인으로서 생각하는 데 그치기로 결심하고 이 결심을 굳게 지켰다. 그리고 그녀와 마주 앉은 4대 시간을 유쾌한 평정 속에서 보냈다. 이 평정은 그때까지 그녀 곁에서 느낀 그 격렬한 정열의 발작보다도 훨씬 좋았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자제를 위해 애쓴 노력에 그녀는 감사했다. 그런 나를 그녀는 한층 존경했고 나도 그녀의 우정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는 생랑베르가 머지않아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병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전쟁의 괴로움에는 견딜 수 없었으므로 군직에서 물러나 그녀 곁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우두또 부인과 나는 생랑베르를 포함한 우리들 3사람만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즐거운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실천은 분명 오래 지속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다감하고 정직한 마음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그 기초가 되고 3사람이 다른 어떤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재능과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런 감미로운 생활의 희망 속에 잠겨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생활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에핀의 부인에 대한 나의 현재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디드로의 편지를 내가 쓴 답장과 함께
우두또 부인에게 보이고 사건의 전말을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가 은자함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말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녀는 극력 반대하며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건 모두가 내 마음에 걸렸다. 내가 저네부로 여행하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는 것도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디드로의 편지가 미리 암시한 것처럼 그녀는 나의 거절이 자기에게 폐가 되리라고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의 이유도 나만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 그녀는 그리 강요는 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희생이라도 이것을 꾹 참고 모든 소동을 피할 것, 나의 거절을 충분히 시인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그녀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것 같은 부당한 혐의를 피할 것, 이 두 가지를 내게 부탁했다. 이 부탁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내 명예를 희생해서라도 내 과오를 보상하기로 결심한 나였으므로 자신의 염치가 허락하는 한은 당신의 명예를 가장 존중하겠다고 나는 말했다. 이 약속을 내가 완수했는지 못했는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불행한 정열은 조금도 그 힘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날처럼 나의 소피를 강하게 또 깊게 사랑한 적은 없었다고 나는 맹세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생랑베르의 편지가 가져다 준 인상, 즉 의무의 감정과 불실에 대한 공포가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이 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관능은 그녀의 옆에서도 완전히 평정을 유지하고 그녀의 손에 키스하고 싶은 기분마저 잃지 않았다. 떠날 때 그녀는 하인들 앞에서 나를 껴안고 키스를 했다. 이 키스는 이전에 나무 그늘 밑에서 가끔 내가 그녀에게 강요한 것과는 아주 달라서 이미 내가 자제력을 회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평정 가운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근본적으로 회복하는데 석 달도 필요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우두또 부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기서 끝났다. 이 관계의 외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멋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랑스러운 여성에 의해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정열, 아마 어느 사람도 결코 느껴보지 못했을 세상에 다시 없는 이 정열은 두 사람이 서로 의무와 염치와 사랑과 우정에 바친 보기 드문 괴로운 희생을 하늘과 우리들 사이에서 영원히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은 서로가 너무도 숭고하게 보였으므로 함부로 경솔한 행동은 할 수 없었다. 아주 천한 인간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 이렇듯 고귀한 존경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우리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감정의 강력한 힘, 그 자체가 죄인이 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두 여성의 그 한 사람에겐 오랜 우정 끝에 다른 한 사람에겐 열렬한 사랑 끝에 같은 날에 따로따로 작별을 고하고 그 중 한 사람과는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고 또 한 사람과는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직 단 한 번 만났다. 그들이 떠나버린 다음 나는 나의 불근신한 결과인 절박하고 모순된 많은 의무를 완수하는 데 큰 곤란을 겪었다. 저네버 여행의 권유를 받고 이것을 거절한 다음 만약 내가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었다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의 변명이 되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나는 물러날 수 없는 사건을 일으켜버렸다. 은자함을 떠나지 않으면 뒷날의 변명을 못할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